네, 안녕하세요. 차선생입니다. 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하락이 나오다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여기서부터 수급이 들어왔는데 일단 제가 계속 보고 있다가 바로 일단 포착을 해가지고 텔레그램 방에는 올려드렸죠. 여기 보게 되면은 갑자기 수급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사실 누가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골드만. 골드만이 이렇게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골드만이 매도하는데 주가가 왜 올라가냐?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현 구간에서 얘가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요게 지금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들이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 뭐요? 이 구간에 매도 물량을 쌓아놓은 걸 거란 말이에요. 골드만 애들이. 왜냐면은 요게 급등이 나오면서 이 물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쌓아놓은 물량들을 어떻게 걷어들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이 밑으로 까는 게 아니라 걸어놨던 물량들을 누군가가 사기 때문에 골드만에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얘가 때리는 게 아닙니다. 쌓아놨는데 이거를 이렇게 사가니까 여기서 매도 물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게 되면 어디선가 스키즈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렇게 살 리가 없잖아요, 사실. 스키즈 아닌 이상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단기적인 호재성 정보를 알고 있는 집단이 있거나. 그래서 일단은 뭐 골드만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많이 친 애들이기 때문에 여기 매도 업틱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 공매도 해놓은 물량들을 쌓아 놓을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을 어디선가 스키즈에서 가져가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강력하게 매도세가 들어올 때 10만 주 땅땅 때릴 때 얘가 지금 올라가거든요. 매도세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다 지금 이 쌓인 물량들이 누구다? 골드만 물량이에요. 골드만 물량. 근데 이 부분들을 스키즈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고 아무래도 물량이 더 필요하면 여기 있는 거 쓸어가겠죠. 그쵸? 이거 아마 제가 봤을 때 공매도나 물량들 쌓아놓은 것 같은데 요게 뚫린다라고 했을 때 뭐다 스키즈가 발생되는 거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어떠한 이슈를 미리 알고 있는 애들이 물량을 담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프로그램이 매도지만 여기가 뚫리면은 위쪽으로 쭉 프로그램 매수 전환되면서 주가가 오히려 올라올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은 오늘 구간 뭐 우리가 예측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구간대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고점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낮추면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시면 그죠? 눈에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돌려주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돌려줘야 될 구간은 65,000원 중요한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적으로 머뭇머뭇거리는데 여기를 돌려주게 된다라고 했을 땐 그 위쪽에 67,0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 오늘 구간에서 만약에 어떻게 끝날지 몰라 1시 반이기 때문에 2시간 남았는데 만약에 이 호가들의 부분들을 잡아 먹어주면서 다시 한번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사실상 스키즈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게 맞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 자리에 스키즈가 발생된다라는 건 어떠한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노출이 돼서 정보성으로 들어오는 물량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건 골드만이 쌓아놓은 물량을 누군가가 스키즈로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저항선에 대한 부분 여기를 또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현구간에서 일단 수급이 들어오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려인 사람들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어떻게 뚫어서 올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수급이 들어오길래 지금 영상을 바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외국계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는데 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랐지? 라고 생각하시면 얘네가 매도를 밑으로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쌓아놓은 거다. 쌓아놓은 거를 누군가가 걷어가는 거예요. 스키즈일 가능성이 높죠. 그럼 지금 당장 뜰만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SMR에 대한 부분들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은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부분이지만 아까 쭉 올리면 SMR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노르웨이 보시게 되면 여기 오늘 오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뭐 한수원 노르웨이 SMR 사업 타진 북유럽 시장 첫발 뛴다 라는 내용인데 요 부분에서 SMR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고 요게 혹시나 뭐 좋은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부분이 주가의 상승을 자극을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내용들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일단 두산 지금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굉장히 조금 지금 구간에서 이평선들이 모이고 있고 그죠?
수렴 구간을 원래는 이렇게 수렴 구간 봤는데 새로운 수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렇게 수렴 구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요 구간들에서 이제 방향성이 나올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위쪽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 다 단기 수렴이었거든요. 단기 수렴에서 어떻게 위로 한 파동이 크게 나왔죠. 보시게 되면 자, 분봉상 5분봉이라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구간 수렴 구간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요거 전체로 보여드릴까요? 자, 보게 되면 요 앞쪽 구간 여기거든요. 여기서 단기적인 수렴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당시도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단기적인 수렴, 그죠? 단기적인 수렴. 이 수렴이 발생된 이후에 주가 어떻게 되죠? 위로 튀었다는 거예요. 그죠? 위로 튀었다. 근데 한번 밀어주고 나서 자, 위쪽으로 튀었죠. 이런 식으로. 그죠? 강한 상승이 나왔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수렴 같은 게 좀 크죠. 수렴이 일봉으로 보더라도 수렴 자체가 큰 수렴이에요. 여기서부터 뭐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꼬리까지 볼 필요는 없긴 한데 꼬리까지 본다라고 그릴게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차트를 뭐 꼬리로 이렇게 그린 다음에 지금 요 수렴이잖아요. 그죠? 요런 모양. 요 삼각 수렴 모양인데 여기서 단기적으로 위쪽으로 트게 되면 강력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쨌건 뭐 내가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좀 금액을 크게 얘기할게요. 확 와닿게. 10억을 산다라고 했을 땐 5억을 매수하고 5억은 기다려라. 기다려라. 먹어도 5억만 먹자. 왜? 삼각수렴에서 속임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렸다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바닥을 확인하고 가려는 모습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급등이 나오기 전에 어떤 흐름 나왔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요거 상승 나오기 전에 어땠어요? 이 구간에서 올라가는 척하고죠. 올라가는 척하고 내려가면서 자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서 어떻게 전저점을 고의적으로 이탈시켰죠. 고의적으로 이탈시킨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반등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처럼 두산도 순간적으로 속이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속이는 그림 이후에 어떻게 쭉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내려갔을 때도 제대로 대응할 만한 자금을 어느 정도는 마련해 놓고 두산을 지켜보자. 그러니까 저는 올라가는 방향성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너무나 좋겠지만 내려갔다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중을 다 싣고 가는 것보다는 이 가능성을 대비해서 항상 현금을 확보하는 부분들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골드만의 일단 매도가 멈췄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호가의 물량을 쌓아놓은 건 누가 확실하다? 골드만이 확실하다. 그래서 아마 여기 65,000원대의 매물대 호가를 뚫었을 때 골드만의 매도가 더욱더 가파라질 겁니다. 왜? 얘네들은 가만히 매도 물량만 쌓아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얘네가 여기다 공매도를 쌓아놨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죠? 공매도를 쌓아놨다라고 하면 이게 주가가 위로 그때도 말씀드린 단기적인 자금이 많기 때문에 호재율성 이슈로 위로 팡 튀면 뭐가 들어요? 스키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만 조금만 더 강하게 밀어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재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약해졌기 때문에 SMR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터져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주식 쪽도 보면은 보면은 일단 뉴스케일 파워 이 구간대를 보면 신고가 영역 근처에 놀고 있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5일선 근처를 계속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얘도 한방 장대가 딱 나와주면 진짜 좋겠는 자리고 제가 SMR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 파워 그죠? 그리고 오클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오클로 같은 경우는 어제 신고가 때리고 왔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를 얘가 조금 더 빠르게 갱신할 가능성이 있겠죠. 오클로 누구랑 협력해요? 한수원이랑 협력하죠. 한수원은 뭐예요? SMR 하죠. SMR 기재 누가 공급해요? 두산 에너빌리티 공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SMR에 대한 부분들이 터질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은데 뭐 언제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내용을 무언가 아는 부분들의 물량들이 들어온 게 아닌가. 골드만이 결과적으로 93만 주를 매도하는 데 있어서 밑으로 깐 게 아니라 위에다 걸어놨던 물량들을 쭉쭉쭉 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하다. 여기만 한번 오늘 뚫어주는지 못 뚫었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수급이 들어오다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로 때려주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정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순간적으로 주가가 움직여서 좀 찍어드렸고요. 지금 그 다음에 21선 걸려있죠. 계속적으로. 노란 색깔 선 보이죠? 21선. 이 상승 추세선이거든요.
여기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걱정할 만한 구간 또 아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구간은 여러분들이 뭐 딱히 힘들어할 자리도 아니고 지금 두산을 또 팔고 오션을 가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그러니까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올라가는 거 보면은 아 두산 팔고 오션 갈라고 했는데 아 놓쳤다. 그 여기서 오션에 한 방 더 튀면 두산 팔고 오션으로 달라붙겠죠. 이거 이제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개인 투자자니까. 근데 항상 내려갈 때는 어떻게? 내려갈 때는 버티고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에너빌리티가 횡보하는 구간이잖아요. 횡보하는 구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빠질 종목이었으면 진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내려올 종목에서 진작 내려왔다. 매수세가 계속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고 단기적인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슈 한 방이면 된다. 이슈 한 방. 근데 그 누가 보더라도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슈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다. 계속적으로 누군가 매도하면 물량을 밑에 잡으면서 이슈를 기다리는 모습이고 이슈가 터졌을 때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 높아 보인다. 라고까지 브리핑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골드만에서 많이 매도가 나와서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구간 이 거래량 계속적으로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골드만의 이 매도 전략은 바뀌지가 않죠. 그럼 이건 무슨 말이요? 골드만이 쌓아놓은 자리가 여기라는 거예요. 쌓아놓은 자리. 그게 뭐예요? 공매도 잔고겠죠. 공매도. 공매도는 밑으로 불법 공매도가 아닌 이상 밑으로 깔 수가 없기 때문에 매도에다 걸어놔서 이게 체결되면 뭐예요? 이게 체결되면 결과적으로 공매도 물량이 체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 얘네가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리 주가가 위로 한 번만 튀면 스키즈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 이 공매도 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물론 대차지만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이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골드만이 매도 나오는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어서 잠깐 영상 찍어드렸는데 이상 없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브리핑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도와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요 두산 이 주가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아야겠다, 잡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 결과적으로 주식은 항상 말씀드리죠. 수익을 챙겨야 내 돈이다. 수익을 챙겨야 누구 돈? 내 돈이다. 이걸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위쪽에 번호 몇 번입니까?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구간 이 두산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같이 매도 타이밍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은 이 변동성이 생기는 구간에서 딱히 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좀 진득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1시 40분이기 때문에 또 오후장에 사실상 관세 관련된 이슈가 끝났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오션이 단기적인 수급이 빠질 수가 있어요. 장 막판에. 지금 1시 40분인데 장 막판에 수급이 빠지면서 다른 많이 오늘 종목들 많이 내려왔거든요. 보시면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현재 구간에서 보이죠? 종목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션이 빠지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조금 이동할 수 있을 것 같다. 자금들이. 그래서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분명히 걱정되시는 거 알지만 현 구간에선 크게 문제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하락하더라도 아무 이상 없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두산 걱정된다라고 하시면 제가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또 잡아 드릴 거니까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매도 타이밍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으니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저 혼자 떠들기 때문에 이 부분들 체크하셔서 꼭 같이 대응 잘 해보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데 오랜만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상증자. 제가 이 종목들이 무상증자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무상증자가 뭡니까? 한 주를 있으면 한 주를 더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한 주 있으면 두 주 더 주거나.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 작전에 많이 이용이 되는데 정말 괜찮은 회사들은 무상증자를 어떻게 진행해요? 1대 0.5 1대1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막 1대3 이렇게 진행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무상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섹터 첫 번째 미용, 두 번째 부동산, 세 번째 HBM.
요 종목인데 미용주, 부동산주, HBM주인데 주가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HBM 관련주는 횡보하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 저는 꼭 받아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보율이 일단 11,000%가 넘어가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주식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반드시 무상증자가 필요한 종목들이요. 그래서 이것까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주가가 사실 이렇게 하락하고 있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려요. 거기다 흑자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건들을 갖춘 상태고 그 다음에 흑자 기업이고 주가도 우상향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꼭 받아가셔서 체크 한번 해보셔라. 그래서 무상증자 관련주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산 남겨주셔서 텔레그램만 들어오시고요. 이 무상증자 관련주는 또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은 또 뭐냐면은 무상증자 관련주 이건데 제가 일단 세 종목 정도 넣어놨고 그리고 어떻게 좀 이 종목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는지 내용을 좀 정리를 했는데요. 자, 보시면 일단 우리가 항상 유보율이 중요하죠. 유보율이 최소한 2000% 이상은 돼야 되는데 제가 유보율을 10,000% 이상 되는 것만 가지고 왔어요.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무상증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유통 주식도 마찬가지로 적어야겠죠. 그러니까 전체 최대주 지분율이 한 40% 정도 되고 60%가 유통되고 있는 주식인데 그러니까 유통 주식 수가 예를 들어서 한 500만 주 500만 주에서 1000만 주, 요 정도 사이 되는 종목들 뽑아왔고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좀 보여드리면, 자, 요런 종목들이 있어요. 요렇게 좀 먼저 무상증자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왔는데, 자, 먼저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요 종목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시가총액이 좀 커요. 이건 좀 유추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메인이 일단 아니기 때문에 요거 일단 말씀을 드리면, 총이 4조고요. 유통 주식은 500만 주입니다. 그죠? 유보율이 얼마예요? 유보율이 17,000%. 17,000%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상향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아마 무상증자가 1대1 정도 내지 1대 0.5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안정적이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요것도 마찬가지 정배열이죠. 그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이 정배열 구간에서 조정 즉 상승 추세에서의 눌림목이고 실적 매출이 안정적이죠. 영업이익과 매출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28%, 27% 돼요. 마찬가지 유보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11,000%의 유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안정적인 그죠? 실적의 정배열 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집중해 봐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원래 무상증자라는 걸 왜 하냐면 주주 복지를 좀 위해서 하거든요. 보시게 되면 이 친구가 시총이 일단 2,400억이고요. 그다음 유통 주식이 1,100만 주입니다. 그리고 잘 가던 주가가 역배열로 들어선 다음에 뭐요? 다시 정배열로 돌아서는 자리인데 수상하다라는 거예요.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요. 그죠? 매출이 이렇게 빠르게 늘고 영업이익이 이렇게 빠르게 개선되는데 이 주가 자체는 고점을 찍고 내려와 있어요. 굉장히 수상하죠.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는 내려간다. 그죠? 그리고 유보율이 얼마? 유보율이 바로 11,000%예요. 즉, 자, 이 친구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친구가 유보율이 이제 11,000%고 실적이 완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요. 그죠? 근데 거기다 역배열이다. 그럼 보통 우리가 무상증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또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죠. 정배열에서 무상증자는 우리가 크게 호재로 작용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호재긴 호재죠. 근데 역배열에서 무상증자로 주가를 돌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들 신경을 써봐야 되고 우리가 최근에 무상증자한 종목들을 보면 뭐 있죠? 자, DS 단석 같은 경우도 1대2 무상증자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자, 이 구간 2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2.5배 정도의 강력한 뭐 저가 대비하면 3배죠. 강력한 상승 나왔고요. 블루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무상증자 발표 이후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상증자 관련돼서는 반드시 한 종목 정도는 가지고 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무상증자 관련된 종목 제가 감이 좋잖아요. 촉이 좋기 때문에 요거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 놓을 건데요. 몇 번이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자, 이쪽으로 무증이라고 남기시면 이 종목 세 종목 전달 드릴 건데 이 마지막 종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땐 요게 가장 유력해요.
그래서 010-920-6329 무중 남겨주시면 제가 무중 예상되는 종목 여러분들 보내드릴 거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 번호로 무중 남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